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코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삶의 목표를 찾는 방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로 이 이야기는 정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휴, 정말 쉽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자료를 정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정리한 자료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정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전체 하이라이트는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삶의 목표를 찾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꼭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이야기를 마저 들으셔야지만 이 영상에서의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나의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정말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강요에 가까운 조언을 드렸죠. 사실 코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이 피어오르도록 유도하고 기다리면서 뭉근하게 이렇게 끓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팡 터져 나오게 해야 되죠. 하지만 사실 코치의 그런 코칭 스타일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제가 확 같이 태워버릴 사람이지 이렇게 뭉근하게 이렇게 지표 올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가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배움들이겠죠. 일단 나중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형태로 조언하고 있는 게 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이번 이야기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저는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한 5가지 힌트를 드렸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목표를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에 있는 것들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들을 다 엮어서 우리 삶의 목표를 어떻게 찾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미리 전제를 하자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대한 총체적 책임 의식만큼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들이 정말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삶의 목표는 워낙 방대한 것을 다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한 가지 공통의 전제를 두고 갈게요. 삶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조율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셔야 뒤에 얘기가 들어갑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나중에 내는 결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삶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연관이 크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민코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의 목표랑 연관이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과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는 무관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저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코치로서 강연과 코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일은 코칭과 강연입니다. 아마 제가 강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나 제게 코칭을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끼실 거예요. 왜 CF 생각나나요? 네. 그것까지 하고요. 만약에 저한테 선택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치가 더 좋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는 이 일을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 나름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저는 주로 그런 어떤 그 건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출장을 가거나 도움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죠. 그 업무도 결국은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잖아요. 코치로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나 회사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모두 유사한 형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입찰에서 우리가 뭔가를 수주하게 되면 지구의 모양을 조금씩 바꾸는 일에 기여를 하기도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일이건 저는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위치가 회사이건 강연장이건 공연장이건 뭐 온라인 공간이든 출장지건 어디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로 인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좋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칭과 강연이 더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꼭 그 일을 통해서만 세상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강의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최근 들어서 그런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다.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다른 무언가?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어 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고 잘하기도 하는 일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위에 다른 일들을 더하면 계속 동시에 그것들을 해나가면서도 둘 다를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분이 해낸다면 그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 모범이 돼서 그분들이 새로운 첫 발을 띄어내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일과 삶에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만의 색깔로 세상에 가치를 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삶의 목표라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색을 더하는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죠. 삶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퍼즐과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맞춰 보세요. 자,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에서 세상의 가치를 더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얹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더해야 되겠죠? 앞에 쭉 이야기를 이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성격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고 인격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 인격은 내 의지로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를 보여주고 싶은가요?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돌아봐야죠.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인격일 테니까요. 그렇게 따뜻함이란 인격을 갖춘 사람, 그게 제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 묶어서 최종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라고 저는 주장해요. 이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서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사색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내 삶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어떻게 그 끝에서 가치를 더해갈 것인가, 그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말하는 저도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아우 어려워라고 썼는데 듣는 분들은 또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말 현실적인 목표 하나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불명확하다면 제가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6가지 기억하시나요? 건강, 연인, 가족, 친구, 일, 취미, 마음 또는 영적인 행복.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세요. 저 6가지가 정말 삶 그 자체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목표가 없으시다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최대한 열심히 살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이 순간에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딱 버티고 서는 선택일 테니까요. 그렇다라면 지금부터 1 년간 정도 내 삶의 이 주요 분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어디선가 내 삶의 목표가 튀어나올 겁니다. 저는 취미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계발 서적들이나 강연을 들었고요. 특히나 브랜든 버처의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에 다시 이렇게 불을 지폈거든요. 그렇게 그 불씨를 항상 이렇게 끈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면서 강연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싶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렇게 취미를 통해 삶의 목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관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삶의 목표를 찾았다고 해서 그 삶에 온전히 올인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60% 정도만 그 목표에 쓰고요. 나머지는 또 방금 말씀드렸던 6 가지를 관리하는 데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6 가지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내 삶이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들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이긴 했지만 분명히 짚어보시고 나서 얻어가실 통찰들이 있을 겁니다. 꼼꼼히 곱씹어 보시고 원하는 삶의 목표를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정말 긴 시간을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쭉 같이 이어서 들어보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